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주 아주 고무적인 여론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고 너무 이 자들이 아주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정치인들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의 여론을 제가 들어봐도 거의 열에 한 5-6명 정도는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라는 사회의 여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 느닷없이 억울하게 당하신다 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께서 헌재 참석을 이제 2번 못 하시다가 뭐 이제 경호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시다가 이제 3번째 3차에 이제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전 국민에게 그 방송되는 그 헌재의 재판 과정을 보고 저는 마음이 상당히 쓰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탄핵되실 때부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쓰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서 그분을 대통령을 좀 해달라고 지지를 보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었었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대통령님께 대한. 그래서 그 대통령 관저 앞 한남동에서 제가 나가서 뭐 여러 번 나가가지고 이제 지지 집회에 참석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대통령님을 원망했던 게 너무나 내가 죄스러웠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어요. 뭐 이런 국민들이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초갑이다. 언론이 초갑이다. 그래서 뭐 언론이 뭐 조금만 뭐 하면 대통령께서 경노하셨다. 참 경노는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초갑질하면서 경노하지 않습니까? 뭐 서모 의원, 예? 전현희, 예? 정청래 막 삿대질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참 이게 너무나 있잖아요. 이게 그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을 못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다 뭐 예산 같은 거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요. 지들은 올려보려고 이번에 그 대통령 그 구속영장 그 청구한 날 그 오동훈이가 그 와인을 마시면서 파티를 했다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는요 이번 그 내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 이호영 이게 이제 경찰청장 대리인이죠. 국가수사본부 우정수 제 생각입니다. 니들은 잣된 겁니다. 공수처 오동훈 잣된 겁니다. 얘들이요 우파들이 또 당할 줄 알았죠. 지금 그 스카이데일리에서요 또 보도를 했는데요.
중공 간첩들, 그 99명 해커들 이제 선별해서 일부는 미국 본토로 압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조정근 대표께서요, 조정진 대표께서 우리는 사실이 아니면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스스럼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 인터뷰에서. 이번에 그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보고서 야, 이 경찰이 이렇게 썩었구나. 사실 이게 경찰을요, 우리가 그동안에 견찰, 견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짭새, 짜바리, 민중의 곰팡이,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조롱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과 처신을 했습니다. 지금 86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한 60여 명을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 44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요. 봐봐요. 그럼 한남동 민노총 사태 때 경찰들이 105명이 다쳤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래요. 중상을 입었다 그래요. 중상을 입은 거는 뼈가 금이 가거나 그랬겠죠. 남태령에서 그 트랙터 몰고 전농련인가, 저는 그들도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버스를 훼손하고, 경찰 버스를 훼손하고 경찰들을 밀쳐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처벌 안 됐어요. 그런데요, 그 한남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찰이 다치고 3명이 중상을 입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4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반려가 됐다. 참, 기가 차요. 이쯤 되고 보니까요, 민주당이 여태껏요, 우리 대통령께서 그토록 정부 여당과 함께 중공 간첩법 법제화해달라 국회에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그제죠. 윤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하신 후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시라고, 그 연세쯤 되시면 성인병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너무 빨리 포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론전 하면서 편지 영상 보내고. 근데 오동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 수발시를 금지시켰고요. 그 가족 면회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있잖아요. 이들이 내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입니다. 이재명이 내란입니다. 그리고요, 그 경찰들, 국가수사본부, 이들이 내란입니다. 그 내란죄는요,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하원 의원 영김이 탄핵 주도 세력의 준동으로 한반도에 큰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탄핵 주도 세력은 누굽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호영과 이제 경찰청장 대리를 보고 있죠. 국가수사본부 이종수, 공수처장 오동훈, 이들이 누구인데 협력을 했어요? 민주당과 한패예요. 그 꽃보다 전환길이라고 그 역사 강의하시는 분요, 시원시원합니다. 그분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아주 신랄하게 깠어요. 거기 이제 조회수가 260만 회라고 오늘요. 근데 그분이 제자가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뭐 일반 국민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제 제자들도 특히 이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구글에 고발한다고. 근데 전화연결 씨가 뭐라 그랬냐? 아니 내가 저기 뭐야 저 성관이를 내가 깠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예. 지금 중국한테 다 털리고, 예? 모든 거 다 털리잖아요. 뭐 기술 빼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갖다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죠. 중국 CCP요. 예? 자, 이 서부지법 사태를 제가 보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 그 판이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파들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주장, 탄핵 사유가 북중러를 멀리하고, 북중러는요 우리 주적이잖아요, 공산당. 그러면은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해요? 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이에요? 됐던 소리예요. 지금요 그 도미니언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낙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드시 그의 주도 세력은 중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요.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 중국이 지금 사색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방 세계에서 무슨 결제나 이런 건 시스템을 막아버리면 중국은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탄핵 사유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북중러를 멀리하고 일본을 갖다가 가까이 한다고? 일본은 서방 세계잖아요. 자유진영이잖아요. 6.25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 500만 명의 정도의 우리 동포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요, 미군이 그 자유수호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말리 이국땅에 와서 5만여 명이 사상자가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덕에, 미국 덕에 우리는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사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어떤 집단이에요? 약속 한 번 지킨 게 있나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잖아요. 이재명도 그렇잖아요. 저번에 대통령께서 구속되셨다니까 참 안 된 일이라고. 그 양반은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개딸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로 존경한 줄 알았나고요. 아이고 참. 중공 CCP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원수 아닙니까? 문재인 때요 그렇게 쭈쭈 빨고 했어도요,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게 늘 당하고 저자세인 그런 권력 외교에 밖에 더 있었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요 참 이게 문화혁명을 보다시피 그들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웃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세계에서 1대1로란 명분하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의 주권을 탈취하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예? 북중러 아주 악질적인 공산당들 대표적인 국가들 아닙니까? 불순한 의도로 뭉치는 세 나라. 중국은 국공내전 1949년 당시에 약 20년간 이루어진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아주 막강한 그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860년 종결된 아편 전쟁 때 그 난징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국과 그 청나라의 전쟁이 아니지 아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난징 조약으로 굴욕적인 그 조약을 맺잖아요. 홍콩을 100년 동안 할양하겠다. 100년이 끝나자 어떻게 됐어요? 막 최일가스 쏘고 하니까 그 우산으로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게 우산 혁명이라고 했는데 그 몇 개월 동안에 중국은 아주 악랄하게 홍콩을 무자비하게 저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콩을 가다 이제 중공이 차지하니까 지금 홍콩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미국은요, 미국 DNI는 중국 CCP, 이거 CCP는 뭐냐면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라는 그 이제 중국 공산당인데, 미국 DNI는 중국 CCP가 미국 모든 선거에 개입됐다고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개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평택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 기지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왜 뒀을까요? 그만큼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곧 발견되죠. 스카이델리 조정진 대표가 한 말은요, 우리는 사실 아니면 기사를 안 쓴다. 단정 짓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머뭇거림 없이 스스럼 없이 대답합니다. 이런 일련의 부정선거 의혹들을 지목하는 건 뭘까요? 바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공의 야욕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미국 및 서방 세계는 태평양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기지가 평택에 있는 거고요. 미국의 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의 패러독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미국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가 그 수치가 프로테이지가 많을수록 미국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요 많이 기도한답니다. 거의 인구의 70%가요 스스럼없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힌답니다. 그만큼 19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가서 불과 살아남은 사람이 30명 남짓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 땡스기빙데이. 자, 아주 고무적인 그러한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국힘이 46.4%예요. 민주당이 41.8%. 이제 오차범위 바뀌죠. 5% 넘었으니까. 김문수 지지율이 46%. 46.4%. 이재명이 41%. 무조건 깨진다는 거죠. 좌우지간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되었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학습 효과는 뭐예요? 박근혜 때 느닷없이 이정미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이런 그걸 끼고 나와가지고 전 국민에게 언론을 그거를 그만큼 중요성을 어쩌고 개나발이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가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여론조사 기관을 조사한다 그래요. 압박하고 있어요. 헌재에서 아주 극자로 분류되는 이미선, 문영배, 당신들요 똑바로 하세요. 지금요 만약에 이번에 판을 엎으려고 하면은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겁니다. 청년들 저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요, 그건 맛배기예요. 지금 2030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미 국민들은요,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만약에 이게 판을 많이 섣불리 경거망동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오동훈, 이재명, 더불어공산당 국회, 이호영, 우정수, 당신들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각오하십시오. 반드시 우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지울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법치가 살아있어야 돼요. 헌법 수호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